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함께 밤을 달릴 아나운서 유비아입니다. 벌써 한 주의 마무리인 금요일 밤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관세 리스크 회피를 위한 개인들의 순매도로 시장이 좀 어려웠다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8월 1일 25%의 관세 발효를 앞두고 증시가 온통 관세 우려에 사로잡힌 하루였습니다. 장중 관세 관련 재료들에만 시장이 좀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그 외에 다른 섹터들이나 이슈들에서는 이제 대부분 횡보나 보합 수준으로 좀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심정으로 우리나라에 조금 더 우호적인 조건으로 잘 마무리가 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우리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저희 마켓 위너와 함께 똑똑한 투자 전략 세워가 보시죠. 오늘도 저희 알차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 시장을 이길 수 있는 힘, 최종 우승 트로피 어떤 종목이 거머쥐게 될지 종목 월드컵까지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저희와 함께 50분 동안 잘 경기 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주식항해사 이용철 파트너님 모시고 인사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트너님.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좀 해주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항해사 이용철 파트너입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에 16강 정말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께 정말 도움이 될 만한 종목들을 쏙쏙 뽑아내서 최종 우승 종목으로 선정해 드린 다음에 그 종목들에 대한 타점까지도 제가 명확하게 잡아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많은 집중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알찬 종목들 쏙쏙 골라주신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기대와 함께 저희 16강전부터 달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종목 월드컵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우승 트로피를 거머쥐었었던 종목들 그리고 우리 파트너님께서 언급해 주신 종목들 굉장히 잘 간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들 AS도 함께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종목부터 AS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건설이죠. 5월 16일자로 최종 우승 트로피 거머쥐었습니다. 무려 91% 정말 이제 제가 얘기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높은 수익률입니다. 이 종목은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은 앞으로 좀 어떻게 보시면 좋을지 이런 거 고민되실 것 같아요. 네, 제가 앞으로에 대한 방향성 그리고 그동안에 공략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어느 타점에 들어가야 좀 더 효율적으로 상승한 흐름들을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는지 함께 차트를 보면서 대응 방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현대건설의 흐름을 보시면 최근까지도 이제 91%의 상승 흐름을 함께 만들어내고 나서 한동안 좀 쉬어가는 흐름을 보였죠. 쉬어가는 흐름 안에서도 조정폭이 그렇게 깊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함께 공략하셨던 분들은 좀 여유 있게 함께 하실 수가 있으셨을 거고요. 신규로 공략하실 분들은 신규 타점이 거의 다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흐름 저가 대비해서 고가 91% 상승 흐름을 만들어내고 고가 대비해서 한 20% 정도는 제가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 자, 첫 번째 조정 장세에서 60일선을 터치하는 경우에는 강력한 되돌림의 흐름을 동반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마디로 기술적인 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2025년도 5월달 파동의 고점 라인 때 종가 기준입니다. 63,500원인데 이 63,500원 부근에서 오늘 이렇게 양봉을 최대한 만들어내려는 움직임을 보여줬죠. 그러면서 밑거리를 굉장히 크게 달아주면서 오늘 상승으로 마무리를 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구간에서는 크게 눌릴래야 눌리는 것보다는 점진적인 반등 흐름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한동안 계속해서 조정을 받았던 만큼 상승 추세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지금부터도 관심 갖고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큰 상승폭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격 제대로 들어갈 수 있는 가격까지도 한 번 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함께 보도록 할게요. 4일 뒤에 나오셨었죠, 방송에. 이제 이때도 우승 트로피를 거머쥐었었던 HD 현대일렉트릭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38%대 상승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건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앞으로? 네, 이 HD 현대일렉트릭의 경우에도 굉장히 흐름이 좋아요. 특히 최근에 한번 미끄러질 법했는데도 불구하고 상승 추세를 강하게 유지시켜주면서 지금 좋은 고점 돌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8월 1일 관세 협상을 하기 전에 어떻게 보면 관세가 부과되기 전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관세에 대해서 면제를 받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 리스크에서는 자유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분께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정말 여러 번 함께 공략했던 만큼 이 종목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수주가 끊임없이 쌓여 나가는 종목, 실적에 대한 기반을 계속 다져주면서 앞으로에 대한 전망까지도 굉장히 밝은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 저는 결국에는 신고가도 돌파할 것으로 보이지만 신규로 공략하실 분들은 지금 공략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46만 원 라인대 왔을 때 재공략을 해보시면 좀 더 상승한 흐름들 안정적으로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상승 나갈 수 있는 종목 가격선까지도 좀 짚어주셨는데요. 우리 5월 달 거 봤으니까 다음으로는 7월 달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초에 최종 우승 트로피 거머쥐었던 동국제강입니다. 지금 한 달도 안 지났는데 15%대의 상승률 가지고 가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좀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네, 이 동국제강의 경우에는 조금 더 올라서 한 20% 조금 넘어갈 텐데 네. 중요한 건 이 종목이 왜 올랐는지는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종목이 이제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이 아직까지 좀 연기가 됐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폭이 제한적입니다. 이 종목은 알래스카 LNG 가스관 프로젝트에서 좀 더 직접적인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최근에 이렇게 강한 상승세 그리고 오늘 조정을 크게 받았다 하더라도 3%대입니다. 그만큼 굉장히 시장 대비해서 강한 상승세 유지되고 있는 만큼 저는 결국에는 이 알래스카 LNG 가스관 프로젝트 우리나라가 참여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흐름에 따라서 이 종목은 조금 더 눌려줬을 때 기분 좋게 더 담아가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가격을 안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1,500원 라인대 왔을 때에는 추가 매수까지도 이 종목은 불타기라고 얘기할 정도로 1,500원 라인대 와도 수익권대죠. 그래서 이 1,500원 라인대 기존에 공략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이 가격대 참고해 보셔서 관심 종목으로 편입하고 좀 더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 7월 초에 들어갔었던 동국제강까지도 말씀을 해주셨고 그 다음 주에 가지고 오신 종목이고 또 우승 트로피 거머쥐었던 하나비전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9%대 상승률인데요. 요거는 조금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하나비전 조금 오래 걸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네. 이 종목을 공략해드리고 근데 올해도 한 2주 정도 걸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이 하나비전의 경우에는 그렇게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업종은 아니었죠.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에너지를 만들고, 그러니까 충분히 바닥을 다지고 나서 에너지를 만들고 위로 쏘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중에 이 종목이 마이너스 2.50%까지 조금은 조정을 받아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가 기준으로는 약보합권대까지 말아 올려줬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전거래일 이렇게 장중 9% 이상의 강한 급등세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갈색선 보이시죠? 볼린저 밴드입니다. 이 볼린저 밴드의 갈색선 안에 위치할 확률 95.44%인데 나머지 4.56%에 한해서는 굉장히 강한 시세를 위로 내거나 혹은 아래로 내요. 그럼 이렇게 볼린저 밴드 상단선을 강하게 돌파한 경우에는 이렇게 눌린다 하더라도 볼린저 밴드 상단선을 지지받고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따라서 이제 막 볼린저 밴드 상단선과 하단선이 벌어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승 랠리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기존에 공략하셨던 분들 상승한 흐름들 좀 더 극대화해 나가시길 바라면서 1차 매도가 목표가 달성을 했죠. 절반 비중은 챙겨놓고 남은 비중으로 수익권대 극대화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말씀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종목에 대해서 AS도 해주시고 계시죠. 여러분들께서도 내가 우승 트로피 거머쥐었던 이 종목 앞으로 어떻게 좀 보면 좋을까 하시는 분들은 우리 이용철 파트너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용철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역시도 매우 간단합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앞쪽으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되겠습니다. 1초에서 2초 정도 기다리시면 링크 하나 뜨게 됩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이용철 파트너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보시면은 단기 급등주를 포착해낼 수 있는 등대 기법에 대해서 핵심 자료집을 무료로 제공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주말에 뭐 하지 하는 생각 마시고 우리 이용철 파트너님께서 남김없이 주고 계신 이 자료집 받아보시고 같이 공부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R코드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시면 되겠는데요.
샵 3772번으로 이용철 딱 3글자 보내주시면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더 편하신 방법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 종목 월드컵에 어느 종목들이 16강전에 출전하게 되었을까요? 저희 큰 화면으로 만나보러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도 쟁쟁한 종목들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원전에서도 종목들 많이 나와줬고요. 스테이블 코인, 조선, 그리고 에코프로 HN도 나왔습니다. 5G에서도 나왔고요. 반도체에서도 이름을 좀 올렸습니다. 폭력까지도 골고루 나와줬는데 이 종목들 중에서 어느 종목이 8강, 8강에서 4강, 4강에서 결승, 최종 우승 트로피까지 거머쥐게 될지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죠. 네, 오늘자로도 16강전에 정말 쟁쟁한 종목들이 많이 이름을 좀 올렸습니다. 파트너님께 제가 질문을 자주 드리는 편인데 또 어느 종목을 우리 출전을 시키면 좋을까 하는 이야기들을 매주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파트너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좀 언급해 주셨던 그런 종목들이 결국에는 우승 트로피를 얻지는 못하더라도 굉장히 흐름이 다 계속해서 좋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아, 네.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해드리고 이제 종목들을 골라냈을 때 어떠한 기준을 잡고 골라내냐. 일단 우선 재료가 살아 있어야 됩니다. 상승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들 중에서 우리가 등대 기법에 적용을 시켜도 괜찮은 종목들 위주로 제가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 종목들이 정말 좋은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께서 나는 매수 타점 잡기 좀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 제가 함께하는 교육방 안에 기존에도 등대 기법에 대해서 자료집도 올려드렸고요. 오늘도 들어오시면 바로 실전 적용하는 기법들에 대해서 제가 예시 종목들 쭉 나열해 놨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보셔서 여러분들도 함께 등대 기법을 통해서 종목들 선정하는 시야를 좀 더 넓혀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시야를 같이 넓혀가 보자라고 하시고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었던 이 등대 자료집까지도 남김없이 주고 계시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들어오셔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16강전에 1라운드부터 함께 봐야겠죠. 어느 종목들끼리 붙었을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와 BHI 이렇게 두 종목 붙었습니다. 원전에서 이렇게 붙었고 또 우리 파트너님께서 굉장히 좋아하시는 종목들이잖아요. 한 번씩은 그래도 저랑 같이 이야기를 해주셨었던 종목들인데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폴란드 원전 본계약이 이제 임박했다라는 소식도 있고 또 대규모 수주로 인해서 실적 개선이 전망되기도 하는데 BHI도 좀 쟁쟁하잖아요. 아무래도 21선 위로 올라온 차트 흐름도 보이고 있고 HD 현대 인프라코어랑 비슷한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이 두 가지 중에서는 어느 종목에 손을 들어주실 겁니까? 네, 일단은 둘 다 원전 종목끼리 묶였어요. 그래서 특히 대형주 그다음에 이제 중견주. 근데 중요한 게 제가 이 두 종목을 함께 이제 공략을 했었고 네. 이제 6월달에 공략했던 4월달에 공략했던 두산 에너빌리티는 최종 한 170%까지 상승 흐름을 만들어냈었고 BH의 경우에는 올해 1월달에 공략을 해서 장기 포트로 지금은 사라진 프로그램이죠. 1323 챌린지에서 장기 포트로 공략을 해서 이 종목 마찬가지로 함께 세 자릿수의 상승 흐름을 만들어냈던 종목이었던 만큼 두 종목 다 고르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렇지만 네. 우리가 기준을 한번 잡아보자면 어떤 종목의 전망이 굉장히 밝은지 이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보면 저는 두 종목 중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진짜요? BHI도 굉장히 좀 차트적으로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전망이 밝은 종목이니까 이걸 선택해 주셨는데 왠가요? 네, 우선은 이제 BHI 경우에는 지난주까지도 공략을 했던 만큼 상승하는 흐름들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두산 에너빌리티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원전뿐만 아니라 가스 터빈 거기다가 풍력 부분까지도 모든 부분에서 성장세가 가파르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은 제가 조금 뒤에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앞으로에 대한 전망 굉장히 밝아요. 따라서 네. 여러분께서 이런 종목들은 이런 주도주들은 조정 받아줄 때마다 관심 있게 조금씩 모아가시면 상승한 흐름들 크게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가지 종목 중에서는 앞으로 전망이 더 밝다라고 보시는 두산 에너빌리티 손 들어주셨습니다. 다음 라운드도 바로 보도록 할게요. 카카오페이와 한컴 위드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 종목들 두 종목이 또 맞붙게 됐습니다.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또 미국에서 이 지니어스 법안 통과가 좀 되면서 각국들 홍콩이라든지 뭐 일본, EU, 영국 뭐 전체적으로 전 세계 주요국들이 스테이블 코인 법안에 있어서 뭐 입법화에 박차를 좀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데 이 카카오페이랑 한컴위드 두 가지 다 조금 굉장히 좋아 보이거든요, 저는. 네. 그리고 또 제가 월화수목금 다 다른 파트너님들과 방송을 할 때도 한컴위드 되게 좋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더라고요. 이 두 가지 중에서는 어느 종목에 손을 좀 들어주실 건가요? 네, 우선은 이 두 종목 굉장히 고르기가 힘들어요. 이 두 종목 모두 다 네. 오늘 10%가 오늘 다 넘어가는 쉽지 않으시네요. 네,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었는데 네. 특히 한컴 위드의 경우에는 이제 금 스테이블 코인 기반에서 이제 연계 자산 사업으로 좀 더 진출을 한 상황이다 보니까 네. 한컴 위드도 조금 더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뭐 카카오페이는 여러분 두말할 것 없겠죠. 그래서 네. 이 카카오페이랑 한컴 위드 중에 조금 더 우리가 기준을 잡아보자면 네. 한컴 위드는 조금 더 소형주에 속해요. 그래서 특히 이 한컴 위드는 이 한컴 위드가 진행하는 사업이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뭐 자회사 계열사들에 대한 뭐 우주 항공 쪽뿐만 아니라 이러한 부분에 따라서 좀 전반적으로 조금씩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상황인데 카카오페이는 직접적으로 좀 더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두 종목 중에서는 카카오페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카카오페이 근데 지금 가격에서도 괜찮을까요? 오늘 좀 많이 올랐죠.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이 종목은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점 중에 하나가 네. 이 카카오페이가 이제 앞으로 이제 향후에 보았을 때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조금 더 가장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로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어떤 종목입니까? 질문을 주시면 저는 카카오페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카카오페이가 이제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네. 이 종목은 앞으로 오늘 많이 올라왔다 하더라도 앞으로 좀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올라갈 건지에 대해서는 조금 다음 라운드에서 더욱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라운드에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해주겠다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계속 또 올라갈 수 있지는 않을까. 두산 에너빌리티랑 붙게 되면은 어떤 종목이 올라갈까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라운드는 어떤 종목들 붙었을지 바로 볼게요. 태광이랑 HD 현대마린 엔진 이렇게 두 종목 붙었습니다. 조선인데 태광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관세 LNG 이쪽에 있어서는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HD는 제가 뭐 더 말할 것도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이들 얘기하고 계십니다. 현대지. 우리 현대용철 나와서 더더욱이 그렇게 얘기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삼성용철로 갈아타시긴 하셨지만 이 두 가지 중에서는 어느 종목에 손 좀 들어주실 건가요? 네, 태광과 이 HD 현대 마린 엔진. 근데 제가 이 HD 현대 마린 엔진을 네. 6월 13일 날 제가 좀 애프터마켓에서 네. 히든 종목으로 또 선정을 했었습니다. 질투나네요. 그래서 네, 선정을 하고 나서 정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딱 오늘까지 약 40% 조금 넘어가는 상승 흐름을 함께 만들어 나가면서 오늘 네. 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을 했죠. 그래서 지금 좀 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 어떤 종목일까라는 기준을 잡고 제가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고가를 넘어가는 종목 너무 좋겠지만 앞으로 조금 더 바닥권에서 올라올 수 있는 태광으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요? HD 현대마린 엔진으로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태관의 손에 들어주셨습니다. 네, 이미 한번 이제 최근에 공략을 해서 함께 수익을 보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근데 네. 중요한 게 이제 앞으로 지금은 시장에서 좀 부각을 덜 받았지만 앞으로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태강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HD현대 마린 엔진은 지금은 가격적인 메리트가 조금은 아쉬워요. 지금 구간에서는 기존에 공략하신 분들의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조금 더 눌렸을 때 다시 한번 생방송에서 이 종목 지금 타이밍입니다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까 그때 한번 함께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조금 더 들어가기 좋은 구간에서 공략을 다시 한 번 더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이 종목은 우리가 놓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라운드는 어떤 종목들끼리 붙었을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엔진과 에코프로 HN 이렇게 두 종목 붙었습니다. 한화엔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한화엔진 역시도 호실적 발표로 HD 현대마린 엔진과 함께 상승했다라고 말씀을 아까 드리려고 했거든요. 그리고 한화엔진 말고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에는 시청자분께서도 굉장히 궁금해하셨던 종목이에요. 앞으로 향후 방향을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라고 하셨는데 우리 파트너님께서는 두 가지 종목 중에서 어느 종목 손 들어주실 건가요? 네, 우선 이 한화엔진과 에코프로 HN 두 종목의 분위기가 사뭇 다르죠. 이제 네. 특히 이제 한화엔진은 너무나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에코프로 HN의 경우에는 네. 정말 업종은 좋아요. 하지만 바닥권을 아직은 탈출했다라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에코프로 HN의 경우는 에코프로에서 이제 환경사업분을 따로 떼내서 이제 네. 재상장한 기업인데 특히 에코프로 HN의 경우에는 이제 온실가스 감축용 촉매를 또 개발을 했어요. 그러면서 시장에서 한 번 더 부각을 받았었는데 네. 저는 이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업종은 네. 앞으로는 꾸준하게 좀 더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좀 저가에서는 관심을 가져주실 필요가 있지만 네. 한화엔진의 경우에는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11시에 신내가들의 투자 네. 비법에서 이 너무 종목도 이제, 바쁘시네요. 이제 히든 종목으로 선정을 했던 종목인데 네. 딱 5거래일 만에 29%라는 상승 흐름을 함께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이 네. 다시 한번 오늘 신고가를 또 경신을 해줬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좀 더 강력하게 움직일 수 있는 물론 저가 메리트는 조금 있다 에코프로 HN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 좀 더 빠른 상승 흐름들을 이어갈 수 있는 한화엔진으로 8강 종목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에코프로 HN 좀 더 중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하셨지만 일단은 지금 단기적으로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건 한화엔진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건 거죠? 네, 정확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한화엔진의 경우에는 이제 바로는 90도 각도로 올라가진 못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좀 저점을 올리는 우상향의 흐름을 기대해보면서 이 종목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라운드는 어떤 종목들 또 붙었을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KMW랑 세종텔레콤 두 가지 다 5G 관련 종목들입니다. 차세대 핵심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죠. 5G 같은 경우에는 로봇이나 자율주행, AI, 5G 이런 부분들은 되게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섹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KMW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술력도 굉장히 좋은데 수급이 되게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모습이더라고요. 근데 세종텔레콤은 기관과 외국인들의 이 수급이 오늘자로는 들어오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제 기존에 너무 들어오지 않았던 모습들이 강했어가지고 게임이 좀 될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네. 이건 어느 종목 선택해 주실 건가요? 네, 우선 이 KMW와 세종텔레콤 어떻게 보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같은 업종으로서 좀 더 수혜를 받고 있었던 상황인데 네. 이 세종텔레콤이 이 5G 특화망 사업을 스맥에 양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알뜰폰 통신 사업에서 철수를 하면서 좀 더 한번 시세를 받아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네. 좀 KMW와 다른 길을 걷게 돼요. 하지만 이 세종텔레콤의 경우에도 앞으로 좀 더 고부가 가치 사업인 전기통신, 소방 이런 인프라 관련 쪽으로 사업 영역을 좀 더 넓혀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선택과 집중을 하는 세종텔레콤이냐 본업에서 정말 월등한 상승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는 KMW냐라고 봤을 때 저는 KMW를
8강 종목으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저는 게임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우리 파트너님께서는 그래도 세종텔레콤은 선택과 집중을 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KMW도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을지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네요. 6라운드는 어떤 종목들끼리 붙었을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코와 한화비전 이렇게 붙었습니다. 일단은 반도체 미코는 기관 수급이 굉장히 좋은 그런 상황이고요. 한화비전 같은 경우에는 상승 탄력은 그래도 조금 이어가지는 못하기는 했었던 종목이지만 기관 수급이 또 좋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는 어느 종목에 손을 들어주실 건가요? 네. 아직까지의 이 애착핑인 한화비전 손 들어주실 건가요? 네, 이 한화비전이 제가 이제 2주 전에 함께 네. 우승 종목으로 선정을 했던 종목이고요. 미코는 제가 어제 애프터마켓에서 또 히든 종목으로 선정했던 종목인데 좀 감사하게도 하루 만에 미코가 한 8% 이상의 네. 강한 상승세가 나와줬어요. 그리고 이제 한화비전의 경우에는 조금 시간이 걸렸었죠. 근데 마켓 인허에도 애정 있으신 거 맞죠? 야, 마켓이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대입니다. 이제 금요일 날 밤이다 보니까 네. 조금만 지나면 이제 행복한 주말이 찾아오죠. 제가 행복한 주말에도 꾸준하게 주식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푹 쉬시고 제가 주말에도 주식을 네. 보면서 자료들 함께하는 교육방에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미코와 하나비전 이 두 종목을 선택해야 되는 두 종목 중에 한 종목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저는 미코보다는 하나비전의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네. 네. 이 하나비전의 경우에는 이제 그 TC 본더라고 하죠. 원래 이제 한미 반도체와 결합했었는데 이게 상반기에 점유율을 고객사 점유율 1위를 달성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이브리드 본더에 대해서 또 신사업까지도 추진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 전망이 굉장히 밝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은 기존에 이제 지난주였나요? 이제 함께 좀 답답해 하시는 시청자분께서 좀 계셨었는데 네. 이제는 좀 답답해하지 않으실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기분 좋게 상승하는 흐름들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화비전 마켓 위너에서 말씀해 주셨던 종목 그래도 마켓 위너에서 또다시 선택해 주셨습니다. 일단은 계속해서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네요. 7라운드는 어떤 종목들끼리 붙었을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전산업과 에너토크 이렇게 두 종목 붙었습니다. 아무래도 또 게임이 안 되는 종목들의 싸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옛날에 작년인가에 되게 재미있는 밈처럼 돌았던 말 중에 잘 봐 이게 언니들의 싸움이다 아세요? 네, 한번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원전에서 한전산업은 그래도 또 수급이 굉장히 좋은데 에너토크는 수급도 좀 별로고 오늘 흐름도 좀 별로였던 것 같거든요. 이 종목 중에서는 어느 종목 손 들어주실 건가요? 네, 이 두 종목은 비슷한 업종이에요. 거기다가 같은 원전 쪽에 이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인데 에너토크는 완전 소형주죠. 네. 거기다가 한전산업은 그래도 좀 튼튼한 안정적인 이제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너토크를 보시면 급등락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끼가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 종목에 대해서 차트를 봤을 때 매력적인 자리가 한 번씩은 나와줘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시가총액 1,000억 미만 종목들은 좀 네. 작은 종목들은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갖지 않아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종목들이 호가가 굉장히 많이 비어요. 그리고 이 수급에 굉장히 자그마한 자금의 거래 대금에도 휘둘릴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인 흐름을 보신다 하시면 한전산업 쪽으로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가지 종목 중에서는 한전산업에 손을 이렇게 들어주셨습니다. 벌써 16강의 마지막 라운드 됐습니다. 어느 종목들 붙었을지 바로 보도록 할게요. 네, 태웅과 대명에너지입니다. 이 종목들 역시도 뭐 게임이 되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하는데요. 풍력에서 두 종목 붙었습니다. 태웅 같은 경우에는 기관 수급도 굉장히 좋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외국인도 오늘 따라 붙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대명에너지도 역시나 이제 아까 전에 에너토크처럼 몸집도 좀 가볍기도 하고 수급도 그렇게 좋지 않은 모양새기는 하거든요. 이 두 가지 종목 중에서는 어느 종목 선택해 주실 건가요? 네, 이제 태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함께 이제 여러 차례 공략을 했기 때문에 이번 시간은 좀 대명에너지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네. 대명에너지는 풍력, 태양광, 이제 발전, 이제 산업 단지를 만드는데 좀 더 투자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 종목이 이제 ESS 전력 저장 장치 쪽이나 이제 이런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좀 부품 쪽으로 조금 더 사업 영역을
확장을 시켜 나가고 있는 가운데 이 종목이 굉장히 과거에는 좀 강하게 움직였었죠. 그러나 최근에 조금 쉬어가고 있습니다. 그 쉬는 기간이 조금 길어요. 한두 달 정도 될 텐데 네. 이 대명 에너지의 경우에는 이 풍력 쪽에 한 번씩 시급이 들어올 때마다 이제 한 번씩 뜨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급등했을 때 매도하고요. 다시 한번 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을 때 저가에서 재공략하는 흐름 가져가시면서 태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상향을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는 종목인 만큼 조금 더 조정을 받아줄 때마다 야금야금 모아갈 수 있는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종목 중에서는 저는 태움으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태웅이 우승 예상한다라는 시청자분도 계시거든요. 굉장히 좀 기대를 해볼 만한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또 8강에서 4강으로 올라갈 수 있을지 우리가 함께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16강전을 함께 달려봤는데요. 또 내 종목이 벌써 떨어졌네? 아니면 내 종목 계속 올라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신 분들께서는 이용철 파트너님과 함께 해보시면 조금 더 쉽게 우리 시장에 대해서 갈피를 잡아가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역시도 매우 간단합니다. 하단에 보시면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지글지글한 네모창 QR코드 앞쪽으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1초에서 2초 정도 이후에 링크 하나 뜨게 됩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이용철 파트너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이용철 딱 3글자 보내주시면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더 편하신 방법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8강으로 올라간 종목들도 함께 봐야겠죠. 바로 큰 화면으로 만나보러 가겠습니다. 네, 또 쟁쟁한 종목들만 남게 됐습니다. 16강에서 8강으로 올라가게 된 종목들, 원전에서도 살아남은 종목들, 두산에너빌리티 있고요. 카카오페이, 태광, 한화엔진, 한화비전, 태웅, K&W, 한전산업 이렇게 있습니다. 어느 종목들이 또 4강으로 올라가고 결승전으로 올라가고 최종 우승 트로피까지 거머쥐게 될 수 있을지 쭉 저희와 함께 달려주시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16강에서 8강으로 또 이렇게 올라온 종목들을 보다 보면은 쟁쟁한 종목들만 우리 파트너님께서 찝어주셨기 때문에 또 이 종목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상승을 해나갈 수 있는 힘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계속해서 관심 가지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라운드는 어떤 종목과 어떤 종목 붙었을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와 카카오페이 이렇게 두 가지 종목이 붙게 됐습니다. 일단은 두산에너빌리티도 그렇고 카카오페이도 그렇고 뒤로 가서 더 설명해 드릴게요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둘 다 쟁쟁한 종목들이라 어느 종목이 이제 4강으로 올라가게 될지 모르겠네요. 네, 이 두 종목 모두 다 각각의 업종에서 네. 정말 내노라 하는 정말 강력한 장수, 이제 사극에서 장수죠. 이제 네. 앞장을 서는 그 장수 마냥 굉장히 강력하게 이제 업종들을 이끌어 가고 있는 대표 종목 중에 한 종목씩이죠. 그래서 이 두산에너빌리티의 경우에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원전뿐만 아니라 가스터빈 부분, 이 가스터빈 부분도 전 세계에서 가스터빈을 생산할 수 있는 국가가 5개밖에 안 돼요. 그 중에서 네. 대형 H클래스를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 딱 4기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그 중에 하나가 두산에너빌리티고 이 두산에너빌리티의 가스터빈 부분도 증설을 이제 2026년도에서 8년도까지 꾸준하게 연간 생산할 수 있는 능력 생산치를 늘리겠다라고 하고 이 해상풍력 쪽에서도 터빈 부분에 독보적인 기술력을 또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두산에너빌리티 너무나 정말 네.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하지만 우리 카카오페이는 네. 당장 네. 다음 주죠. 다음 주 이제 이 지니어스 법안 통과 이후에 한국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법안을 좀 발의를 할 가능성이 네.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두 종목을 보았을 때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어떤 종목일까 기준을 잡아보면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보다는 카카오페이 쪽으로 좀 손을 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용철 파트너님이 혹시 F이신가요? MBTI가? 네, 대문자 F입니다. 아, 어쩐지 두산에너빌리티를 떨어뜨리기 전에 너무나도 잘 내주셨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이렇게 좋은 종목인데요. 이렇게 편을 들어주시고 가차없이 떨어뜨리시고
카카오페이가 올라가게 됐네요. 너무 아쉽게 떨어졌어요. 두산 에너빌리티 너무 좋은 기업이다 보니까 네. 여러분들께서 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을 때 좀 더 관심 있게 야금야금 좀 모아가셔도 나쁘지 않은 종목이어서 꾸준하게 관심 종목으로 편입해서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울고 계시는데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역시도 좋은 종목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라운드 함께 보도록 할게요. 태광과 한화엔진 이렇게 두 종목 붙었습니다. 일단 이 두 가지 종목은 어느 종목이 위로 올라가게 될까요? 네, 우선 이 태광의 경우에는 이제 관이음새 피팅 관련 종목인데, 뭐 알래스카 LNG 가스관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 거기다가 뭐 원전 부분에 대해서도 수출하고 있고요. 건설, 거기다가 조선업 부분까지도 꾸준하게 사업 영역을 넓혀 나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파이프라인이 꽤 많아요. 그래서 좀 메리트가 있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장에서 크게 부각을 받지 않았다라는 점은 조금 뼈 아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종목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당장에 최근에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면서 단기 저항 라인대들을 모두 다 돌파한 한화엔진으로 4강 종목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타율이 좋지 않으십니다. 한화엔진을 위쪽으로 올려주셨어요. 근데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태광이 더 좋지, 태광이지라고 하시기도 하셨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네, 그것도 충분히 이해를 해요. 왜냐면 이제 이 종목이 앞서서 설명을 드렸듯이 알래스카 LNG 가스관 프로젝트에 대한 좀 더 수혜를 받아갈 수도 있고요. 네. 건설업종 거기다가 원전, 조선업까지 모두 다 이제 제품들을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지금 당장 못 올라왔다 뿐이지 저는 충분히 향후에는 강한 상승 흐름을 동반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하나 엔진 손을 들어준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 엔진의 상승 흐름이 가파르죠. 그리고 이 하나 엔진이 최근에 신고가를 다시 한번 써내려간 만큼 앞으로에 대한 조금 더 빠른 상승세, 태광보다 빠르게 상승할 수 있는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하나 엔진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화엔진 계속 올라갈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라운드 볼게요. KMW 그리고 한화비전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는 어느 종목 손 들어주시려나요? 네, 이 두 종목 중에서는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KMW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화비전 한 번만 올려줬다입니까? 하나비전 너무나 좋죠. 너무나 좋은데 네. 수급도 최근에 굉장히 좋아요. 하지만 이 KMW의 경우에는 이 5G 관련 통신 장비 업종 관련해서 대장주로 보시면 돼요. 원래 이제 이런 대장주는 이 최근의 흐름들을 보시면 조정을 크게 받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올라가고 최근에 조금 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횡보하는 수준의 조정인 만큼 앞으로의 강한 상승 랠리 그리고 5G 통신 장비 업종이 9월 달에 이제 주파수 경매에 대한 기대감도 가지고 갈 수가 있고 이제 연말에는 5G 통신 장비 업종에 대해서 전반적인 슈퍼 사이클이 이어질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비전보다는 이제 지난주에 선택을 했으니까요. 이번에는 KMW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동안은 이제 한화 팬이시고 한화의 손만 들어주시던 우리 이용철 파트너님이 변심철이라고 많이들 얘기하고 계십니다. 다음 라운드 바로 보도록 할게요. 한전산업과 태웅 이렇게 두 종목도 마지막으로 붙게 됐습니다. 이 두 종목 중에서는 어느 종목 손 들어주실 건가요? 원전과 풍력이네요. 네, 원전과 풍력인데요. 이제 이 태웅의 경우에는 이 풍력뿐만 아니라 조선업에 대한 성장도 강하게 이어지고 있어요. 특히 이제 우선은 조선업뿐만 아니라 풍력 쪽을 좀 더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풍력 쪽에 대해서 이제 플랜지 시장에 대한 초과 수요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올해 20% 증설 예정인데 이 증설한 부분까지도 모두 다 이제 초과 수요가 이어질 예정이다 보니까 네. 앞으로에 대한 실적 기대감은 이제 한전산업보다는 이제 태용 쪽에 손을 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라운드, 8강에서 마지막 라운드는 태웅이 승리하게 됐습니다. 또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을지 함께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시면은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8강까지 함께 달려주셨는데요. 이 종목 내가 지금 너무 재밌게 보고 있다. 내가 앞으로도 더 갈 수 있을지 관심 있게 보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이용철 파트너님과 함께라면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잡아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단에 보시면은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앞쪽으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되겠습니다. 1초에서 2초 정도 기다리시면 링크 하나 뜨
뜨게 되니까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QR코드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이용철 딱 3글자 보내주시면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더 편하신 방법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같은 시장에서 어느 종목 좀 보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등대기법 자료집까지도 남김없이 주고 계시니까요. 이번 주말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위로 올라간 종목들 함께 살펴봐야겠죠. 4강으로 올라간 종목들 큰 화면으로 만나보러 가겠습니다. 네, 남은 종목들, 쟁쟁한 종목들만 남게 됐습니다. 카카오페이, 한화엔진, KMW, 태웅 이렇게 맞붙게 되는데요. 어떤 종목이 또 결승전에 오르고 또 최종 우승 트로피를 거머쥐게 될지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죠. 네, 쟁쟁한 종목들 이렇게 이름 올리게 됐습니다. 오늘은 특히나 많은 분들께서 예측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1라운드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페이와 한화엔진입니다. 이 두 가지 종목 중에서는 어느 종목을 결승으로 올려주실 건가요? 네, 이 한 종목은 제가 여러분께 처음 소개해드리는 것 같고요. 하나엔진의 경우에는 이번 주 월요일에 함께 공략을 했었죠. 근데 이 하나엔진 이번 네. 주 월요일 7월 21일에 이제 히든 종목으로 공략을 했었는데요. 네. 우리 이 종목의 수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을 한번 보면 정말 신기하게도 네. 7월 21일 함께 공략한 그 다음 날부터 그날부터 외국인과 기관이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매집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강력하게 매수를 하면서 신고가를 만들어냈습니다. 정말 공교롭게도 이제 함께 공략하지 않았나 싶어서 외국인과 메이저 수가 함께 공략을 했는데 중요한 건 이 하나엔진은 최근에 고가를 강하게 돌파를 하고 나서 조금 쉬어갈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하나엔진은 조금 쉰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이 카카오페이의 경우에는 한동안 너무 오랜 기간 동안 가격 조정을 심하게 받았죠. 그리고 오늘 정말 오랜만에 강력한 상승 흐름으로 정말 제대로 된 반등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다음 주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법안까지도 발표할 예정이고 골드만삭스에서 이 종목에 대한 지분을 교환 사치를 통해서 6%까지 지분을 습득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상승 흐름들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은 카카오페이이기 때문에 이 두 종목 중에서는 저는 카카오페이를 결승 종목으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카카오페이를 이제 손 들어주셨고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이용철 파트너님을 좀 간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엔진 먼저 말하는 거 보니까 하나엔진이 떨어지겠네라고 하셨어요. 이제 다음번은 조금 신경 쓰셔서 올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4강의 2라운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KMW와 태용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는 어느 종목을 올려주실 건가요? 네, 이 두 종목은 두 종목 다 너무 특색이 다른데 둘 다 매력적인 종목 중에 하나예요. 특히 뭐 두 종목 모두 다 네. 향후 이제 9월 달에서 10월 달에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일정들을 가지고 있으면 태용의 경우에는 이제 해상풍력 관련해서 이제 하위 법안 초안을 9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KMW의 경우에는 3분기에 주파수 경매를 앞두고 있는 만큼 네. 두 종목 모두 다 관심 종목으로 편입해 놓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두 종목 중에서 결승 종목을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두 종목 중에서 바로 선정을 하자면 네. 태용으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태웅이 이렇게 올라가게 됐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또 참고해 보시고 결승전 우리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던 또 결승전 바로 보도록 해야겠죠. 어느 종목과 어느 종목 붙었는지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페이와 태웅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 두 가지 내가 카카오페이 우승할 것 같다, 태웅 우승할 것 같다라고 쟁쟁한 논쟁이 있었거든요. 어느 종목에게 우승 트로피 안겨주실 건지 바로 밝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두 종목 중에서는 바로 카카오페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폭죽 터지고 난립니다. 네, 카카오페이와 태용의 경우에는 사실상 어떤 종목이 우승해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카카오페이의 경우에는 오늘
네. 12%나 올라갔어요. 제가 웬만하면 여러분들께 이렇게 과열된 종목은 드리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카카오페이의 경우에는 26년에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그렇죠. 부분에 따라서 좀 더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종목이 저는 카카오페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태용의 경우에는 이제 한 차례 상승 랠리, 강한 상승 랠리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카카오페이와 태용을 비교했을 때 조금 더 안정적이고 강한 상승 흐름은 태용 쪽으로 보고 있지만 좀 단기적으로 빠른 상승 흐름은 저는 카카오페이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지지난주죠. 하나비전에 대해서 좀 많은 분들이 좀 더 기다리다 못 빠지겠다라는 이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맞아요. 이번엔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으로 가지고 왔는데요. 이 네. 카카오페이의 차트를 보면서 이 타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 종목이 정말 중요 지지 라인대 안에서 반등이 나와줬죠. 자, 어느 라인대냐면 2025년도 6월 달 파동의 저점입니다. 이 저점이 2025년도 6월 10일 날 그리고 그 이후로 넘겨줬을 때 한동안 6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중간에 계속해서 지지를 받아주고 단기 바닥을 다져줬던 라인대가 56,200원 라인대예요. 그래서 이 56,200원 라인대에서는 강력한 지지 라인대로 형성이 될 수가 있는데 자 최근에 7월 달 들어서면서부터도 이 대시세를 만들고 나서 첫 번째 유의미한 지지 라인대를 56,200원으로 잡고 반등에 성공을 한 만큼 반등이 나와줘야 될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앞서서 설명을 드렸듯이 바로 다음 주죠. 이제 민주당에서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한 법안까지도 발의할 예정이고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는 이제는 트렌드라고 보시면 메가 트렌드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간의 상승 흐름은 충분히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좀 더 길게 보았을 때 마찬가지로 상승 흐름 이어갈 수가 있겠지만 우리는 이 종목은 단기간의 수익을 보고 저가에서 재공략하는 트레이딩 관점을 통해서 좀 더 대응해 나가시기를 바라겠고요. 따라서 가격 전략 바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기준가는 65,500원 이하에서 충분히 공략 유효하고요. 1차 목표가 71,000원, 손절가는 58,300원 기준 잡고 다음 주에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까지도 또 깔끔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많은 분들께서 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금요일 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음 주는 또 시장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 많은 분들께서도 지금 방송 보시면서는 고민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네, 다음 주에 정말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있죠. FOMC 정례 회의뿐만 아니라 BOJ 통화 정책 회의가 남아 있는데 여기에서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이 다음 주 중엔 좀 이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에 대한 윤곽이 나오게 됐을 때에는 시장에 지금 불확실성 재료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불확실성 재료가 소멸하게 됐을 때에는 강한 상승 흐름까지도 동반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 불확실성 이슈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이 지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말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저는 다시 한번 신고가에 대한 상승 흐름들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시장은 조정을 받아줄 때마다 공격적인 관점에서 지켜보실 필요가 있는 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 이번에 좀 건강한 조정장 안에서 함께 기회를 잡아 나가시길 바라면서 주말에는 여러분들 주식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제가 주말까지도 계속해서 함께 주식을 보고 있으니까 그 자료들 함께하는 무료 교육방 안에다 꾸준하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정리된 자료만 보시고 다음 주장 대비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파트너님께서 깔끔하게 좀 정리도 해주셨고 다음 주 시장 같이 공부해 나가자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이용철 파트너님과 함께 시장 보는 안목을 더욱더 키워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용철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 이제 하단에 있는 QR코드 타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는 생방송 중에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활짝 열려져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QR코드 앞쪽으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가까이 가져다 대시고 1초에서 2초 정도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이용철 파트너님과 함께 시장 공부해 나가시고 등대 기법, 핵심 자료집까지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R코드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용철 세 글자 보내주시면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더 편하신 방법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금요일 밤 함께 달려주시고 고생해주신 파트너님과는 여기서 인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더욱더 알찬 내용들과 함께 다음 주 월요일 밤 10시에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저희는 다음 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